제9장 잠수표.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잠수표에 의해 잠수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미 해군 잠수표를 스포츠 다이버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KUA 잠수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표 사용법을 익히기 전에 잠수표에 사용되는 용어 해설, 표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 나서 무감압 잠수를 계획하는 법, 최소 휴식 기간을 선택하는 법과 잠수표 사용 특별 규칙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감압병에 걸릴 수 있는 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잠수표에 따라 무감압 한계 내에서 잠수를 진행했다 해도 100% 감압병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잠수표를 사용할 때는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잠수를 계획해야 합니다. KUA 잠수표. 이 표는 바다에서 공기를 사용해 잠수하는 스포츠 다이버의 감압병 예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표의 무감압 한계 내에서 잠수를 계획하고 진행하면 감압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수 수심. 잠수 수심은 잠수 중 가장 깊이 하강했던 수심으로 택해야 합니다. 수심은 3m 간격으로 최대 39.5m까지 표시되어 있으며 원하는 수심이 없으면 같거나 큰 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잠수 시간. 잠수 시간은 하강 시작 시각부터 수면으로 상승을 시작한 시각까지 걸린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은 5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원하는 시간이 없으면 같거나 큰 수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잠수와 재잠수. 첫 잠수란 전회 잠수가 끝나고 12시간 후에 행하는 잠수를 말합니다. 휴식 시간이 12시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12시간이 지나면 모든 잉여 질소가 체외로 완전 배출돼 체내의 질소 분압과 대기 중의 질소 분압이 평형을 이룬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첫 잠수의 경우 표 1부터 보기 시작하지만 재잠수의 경우 표 3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안전정지와 감압정지. 안전정지는 무감압 한계 내에서 잠수를 마친 경우 감압병 예방을 위해 매 잠수 종료 시 수심 5m에서 3에서 5분간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감압정지는 무감압 한계를 초과한 경우 감압병 예방을 위해 지정된 수심에서 지정된 시간 동안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지정된 수심에서 일정 시간 호흡함으로써 체내에 과다 축적되어 있는 질소를 충분히 체외로 배출시키고자 실시하는 절차입니다. 스포츠 다이버들은 안전상 감압이 필요한 잠수를 계획해서도 실행해서도 안 됩니다. 반복 그룹, 잠수를 마치고 수면으로 상승하면 얼마간은 체내의 질소 분압이 대기 중의 질소 분압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때 몸속에 얼마나 많은 양의 질소가 남아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알파벳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반복 그룹이라 부릅니다. 반복 그룹은 A부터 Z까지 나눌 수 있으며 A 쪽으로 갈수록 질소의 양이 적고 Z 쪽으로 갈수록 질소의 양이 많음을 나타냅니다. 잔류 질소 시간.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서 휴식을 취해도 12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잔류질소를 갖게 됩니다. 이 잔류질소가 휴식 후 반복 그룹이며 이것이 재잠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잠수 후 휴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질소는 재잠수 무감압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잔류질소 시간이란 이와 같이 잔류질소 때문에 실제 재잠수 시간에 더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는 표 3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표 3에서 휴식 후 반복 그룹과 재잠수 수심을 찾아 이들이 만나는 칸을 확인하면 잔류 질소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칸에는 두 가지 숫자가 나타나는데 위의 숫자가 잔류 질소 시간이며
아래 숫자가 재잠수 무감압 한계 시간입니다. 재잠수 무감압 한계 시간. 이 시간은 재잠수 시 감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이것은 표 3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잔류 질소 시간을 구할 때처럼 표 3의 휴식 후 반복 그룹과 재잠수 수심이 만나는 칸을 찾아 이 칸의 아래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간주되는 잠수 시간. 이것은 재잠수 시간에 잔류 질소 시간을 더한 시간을 말합니다. 재잠수하는 경우 잔류 질소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잠수 시간만으로 감압을 계산하면 감압 잠수인 경우라도 무감압 잠수로 오인되어 감압 과정이 올바르게 계산되지 않아 감압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실제 재잠수 시간에 잔류 질소 시간을 더한 시간이라야 재잠수 후 몸속의 정확한 질소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해진 간주되는 잠수 시간을 표 1에 대입하여 감압 과정과 반복 그룹을 구합니다. 휴식 시간. 수면에서 휴식하는 동안에도 호흡을 통해 질소가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휴식 시간도 잠수표 사용 중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휴식 시간은 잠수 종료 후 수면 도착 시각부터 다음 하강을 위해 수면을 떠난 시각까지 소요된 시간을 말합니다. 휴식 시간은 분으로 표시되며 최소 10분부터 최대 12시간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승 속도. 상승 속도는 감압병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즉, 급상승하면 감압병의 위험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표는 상승 속도를 1분에 9m의 속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상승 속도가 이보다 빠른 경우 이 표에 따라 잠수해도 감압병을 예방하기 어려워집니다. 잠수 순서. 잠수는 깊은 곳에서 시작하여 점차 얕은 곳으로 이동해야 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감압병에 노출되지 않고 잠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만일 얕은 곳에서 먼저 잠수하고 점차 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를 진행하면 같은 시간 동안 비슷한 수심에서 잠수를 마쳤어도 감압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잠수표의 구성. 쿠아 잠수표는 3개의 표로 구성되었습니다. 표 1은 수심에 따른 무감압 한계 시간과 잠수 후 반복 그룹을 구하는 표입니다. 표 2는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서 휴식 중 체외로 질소가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이며 표 3은 잔류 질소 시간과 재잠수 시 무감압 한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표입니다. 표 1, 표 2, 표 3, 표 1 순으로 잠수표를 확인하면 재잠수 후 감압 여부와 반복 그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잠수표 사용 연습 1. 지금부터 실제로 잠수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잠수표는 감압병 예방을 위해 사용되므로 잠수표 사용법을 올바르게 익혀 안전하게 잠수를 계획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수심 22m에서 25분간 잠수한 다이버가 수면에서 1시간 30분 휴식을 취하였다. 이 다이버가 18m에서 21분간 재잠수하였을 때 감압 필요 여부와 잠수 후 반복 그룹을 구하라.
먼저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1차 잠수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첫 잠수이므로 표 1로 들어가서 수심 22m가 해당되는 칸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표상에는 22m가 없고 가장 가까운 수심 21m와 한 단계 더 깊은 수심인 24m만 나타나 있습니다. 잠수표 사용 중 수심의 선택은 같거나 크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21m가 아닌 24m를 선택합니다. 수심 24m가 해당되는 칸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잠수 시간이 25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습니다. 25분이 있는 칸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1차 잠수 반복 그룹인 F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4m에서 25분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 도착하면 몸 안에는 F그룹만큼 질소가 누적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반복 그룹 F를 그래프에 기입하고 이어서 휴식 시간을 기입합니다. 표 2 휴식 시간표에서 휴식 전 반복 그룹이 F에 해당되는 곳을 찾습니다. F가 해당되는 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휴식 시간이 1시간 30분이 해당되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부터 2시간 28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면 휴식 후 반복 그룹 D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잠수를 마쳤을 때 F그룹만큼 잔류질소가 있던 다이버가 1시간 30분 동안 수면에서 쉬면 D그룹으로 반복 그룹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휴식 후 반복 그룹 D를 그래프에 기입하고 이어서 재잠수 수심과 재잠수 시간을 기입합니다. 이번 잠수는 재잠수이므로 표 3에서 휴식 후 반복 그룹이 D인 칸을 찾아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재잠수 수심이 18m가 해당된 칸을 찾아 오른쪽으로 나가면 D그룹과 18m가 만나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24분, 31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위에 있는 숫자는 잔류 질소 시간을 나타내고 아래의 숫자는 재잠수 시 무감압 한계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잔류 질소 시간은 24분이고 재잠수 시 무감압 한계 시간은 31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잔류 질소 시간이 24분이라는 것은 휴식 후 반복 그룹이 D인 다이버는 이미 수심 18m에서 24분 잠수한 만큼 질소가 체내에 누적된 상태에서 잠수를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재잠수 시 무감압 한계 시간 31분과 실제 잠수 시간 21분을 비교하면 무감압 한계 시간이 실제 잠수 시간보다 길기 때문에 31분 무감압으로 잠수할 수 있는데 21분밖에 잠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잠수는 무감압 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잔류 질소 시간이 24분이므로 이 다이버는 18m에서 이미 24분 잠수한 만큼 질소가 누적된 상태에서 잠수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잠수 시간이 21분이므로 이 다이버는 실제로는 18m에서 21분밖에 잠수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잠수 시간 21분에 잔류 질소 시간 24분을 합한 시간인 45분만큼 잠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압 여부와 반복 그룹을 구해야 합니다. 표 1에서 수심 18m 칸을 찾아 아래로 내려가다 잠수 시간이 45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습니다. 같거나 큰 수치인 50분이 해당되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재잠수 후 반복 그룹인 H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감압 한계 내에서 잠수를 마쳤으며 재잠수 후 몸 안에는 H그룹만큼 질소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깊은 곳에서 잠수하고 나중에는 얕은 수심에서 잠수하여 무감압으로 잠수를 마치는 잠수 계획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얕은 곳에서 잠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깊은 수심에서 잠수를 진행하는 경우 감압 과정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표 사용 연습 2. 이번에는 얕은 곳에서 잠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깊은 수심에서 잠수를 진행하는 경우 감압 과정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심 18m에서 23분간 잠수한 다이버가 수면에서 1시간 30분 휴식을 취하였다. 이 다이버가 22m에서 25분간 재잠수하였을 때 감압 시간과 잠수 후 반복 그룹을 구하라. 먼저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1차 잠수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첫 잠수이므로 표 1로 들어가서 수심 18m가 해당되는 칸을 찾아봅니다. 수심 18m가 해당되는 칸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잠수 시간이 23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습니다. 같거나 큰 수치인 25분이 있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1차 잠수 후 반복 그룹인 2를 찾을 수 있습니다. 표 2 휴식시간표에서 휴식 전 반복 그룹이 2에 해당하는 곳을 찾습니다. 2가 해당되는 칸을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휴식 시간이 1시간 30분이 해당되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면 55분부터 1시간 57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면 휴식 후 반복 그룹 D를 찾을 수 있습니다. 휴식 후 반복 그룹 D를 그래프에 기입하고 이어서 재잠수 수심 24m와 재잠수 시간 25분을 기입합니다. 이번 잠수는 재잠수므로 표 3에서 휴식 후 반복 그룹인 D인 칸을 찾아 수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재잠수 수심이 24m가 해당된 칸을 찾아 오른쪽으로 나가면 D그룹과 24m가 만나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잔류 질소 시간 18분과 재잠수 무감압 한계 시간 17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잔류 질소 시간이 18분이라는 것은 휴식 후 반복 그룹이 D인 다이버는 이미 수심 24m에서 18분 잠수한 만큼 질소가 체내에 누적된 상태에서 잠수를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재잠수 시 무감압 한계 시간 17분과 실제 잠수 시간 25분을 비교하면 무감압 한계 시간이 실제 잠수 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이 잠수는 감압 잠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심 몇 미터에서 몇 분간 감압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간주되는 잠수 시간을 구해야 표 1에 대입하여야 합니다. 잔류 질소 시간이 18분이므로 이 다이버는 24m에서 이미 18분 잠수한 만큼 질소가 누적된 상태에서 잠수를 시작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잠수 시간이 25분이므로 이 다이버는 실제로는 24m에서 25분밖에 잠수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잠수 시간 25분에 잔류 질소 시간 18분을 합한 시간인 43분만큼 잠수한 것으로 간주해 감압 여부와 반복 그룹을 구해야 합니다. 표 1에서 수심 24m 칸을 찾아 아래로 내려가다가 잠수 시간이 43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습니다. 그러면 같거나 큰 수치인 50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의 50이라는 수치는 잠수 시간이고 아래 숫자 10분은 수심 5m에서 감압 정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재잠수 후 반복 그룹인 K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잠수는 감압이 필요한 잠수므로 잠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감압 한계를 초과해 잠수를 마쳤고 수심 5m에서 10분간 감압 정지를 해야 했으며 재잠수 후 몸 안에는 K그룹만큼 질소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얕은 곳에서 잠수하고 나중에는 깊은 수심에서 잠수하면 무감압을 넘기기 쉽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 잠수를 무감압 한계 내에서 마치려면 처음은 깊은 곳에서 나중은 얕은 곳에서 잠수를 계획하던가 휴식 시간을 더 늘리든가 아니면 재잠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잠수표 사용 연습 3. 이번에는 최소 휴식 시간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잠수를 30m에서 20분간 실시한 다이버가 2차 잠수를 21m에서 30분간 무감압으로 잠수하고자 한다. 이 다이버의 최소한의 수면 휴식 시간은 몇 분인가? 먼저 그림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1차 잠수의 내용을 기입합니다. 첫 잠수이므로 표 1로 들어가서 수심 30m가 해당되는 칸을 찾아봅니다. 수심 30m가 해당되는 칸을 따라 수직으로 내려가면서 잠수 시간이 20분에 해당되는 칸을 찾습니다. 같거나 큰 수치인 20분이 있는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칸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1차 잠수 후 반복 그룹인 F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m에서 20분간 잠수하면 몸 안에는 F그룹만큼 질소가 누적됨을 나타냅니다. 반복 그룹 F를 그래프에 기입하고 이어서 재잠수 수심 21m와 재잠수 시간 30분을 기입합니다. 표 3에서 재잠수 수심 21m가 해당되는 칸을 찾아 오른쪽으로 가면서 무감압 한계 시간이 30분 이상인 칸을 찾습니다. 여기에는 30분, 36분, 41분인 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중 30분인 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36분이나 41분인 칸을 선택하면 휴식 시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재잠수 시 무감압 한계 시간이 30분인 칸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휴식 후 반복 그룹 C그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휴식 후 반복 그룹 C를 기입합니다. 먼저 표 2에서 휴식 전 반복 그룹 F인 칸을 찾아 오른쪽으로 나아가고 이어서 휴식 후 반복 그룹 C인 칸을 찾아 위쪽으로 올라가다 두 개가 만나는 칸을 찾습니다. 2시간 29분과 3시간 57분인 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최소 휴식 시간이므로 이 중 가장 짧은 시간인 2시간 29분을 선택하면 됩니다. 1차에 수심 30m에서 20분간 잠수하고 2차에 21m에서 30분간 무감압으로 잠수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1차 잠수를 마치고 수면에서 2시간 29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잠수 수심을 낮추던가 아니면 잠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잠수표 사용 특별 규칙.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잠수표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감압병이 예방됩니다. 찬물이나 힘든 잠수. 찬물에서 잠수하거나 힘든 잠수를 하는 경우 잠수 시간을 한 단계 더 긴 잠수 시간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감압 잠수 중 감압 없이 상승한 경우 이때는 육상에서 휴식을 취하며 순수 산소로 호흡하고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잠수하지 말아야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감압병 증세가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감압병이라고 의심이 가면 제압 챔버로 이동해 제압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잠수 후 비행기 탑승 대기. 잠수를 마치고 바로 비행기를 타면 무감압 잠수 후라도 감압병에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잠수 후에는 비행기 탑승 대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무감압 잠수 후 비행기를 타려면 최소한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고 감압 잠수 후 비행기를 타려면 24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며 3일 연속으로 잠수한 경우에는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잠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상 감압 절차.
스포츠 다이버는 무감압 한계 내에서 잠수해야 하지만 실수로 감압이 필요한 잠수를 한 경우 감압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우선 수심 5m에서 KUA 잠수표에 지정된 시간만큼 감압하거나 컴퓨터의 감압 모드가 사라질 때까지 감압해야 합니다. 이때 하강줄의 산소나 나이트록스를 호흡하면 감압 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상승 속도를 어긴 경우 급상승하다가 수심 5m에서 상승 속도를 제어할 수 있었다면 정상 상승 속도로 상승했을 때 걸린 시간만큼 5m에서 더 정지해야 합니다. 수면 휴식 시간 10분 이내에 다시 잠수. 수면 휴식 시간이 10분이 안 된 상태에서 재잠수하면 이전의 잠수가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해 감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중 수심 잠수. 수심의 변화가 심한 환경에서 잠수하는 경우 처음에는 깊은 수심에서 잠수를 시작하여 점차 얕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잠수해야 감압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이 경우 다이빙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고도 잠수. KUA 잠수표는 해수면에서 잠수를 시작해서 해수면에서 잠수를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기압이 낮은, 즉 높은 고도에서 잠수하는 경우 잠수표를 변경해 적용해야 감압병이 예방됩니다. 고도에서 안전하게 잠수하려면 특수 잠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고도에 적응하려면 12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전은 재잠수로 간주해야 합니다. 고도에서는 상승 속도는 보다 느리게, 수심은 보다 깊게 간주하며 안전정지 수심도 보다 얕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고도용 잠수표를 사용하거나 고도 잠수용 컴퓨터를 사용해야 감압병이 예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잠수표에 사용되는 용어, 표의 구성과 사용법, 무감압 잠수를 계획하는 법, 최소 휴식 시간을 선택하는 법과 잠수표 사용 특별 규칙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감압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본 절차로서 잠수표 사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압병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압이 필요한 잠수를 계획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배우신 잠수표 사용법을 활용해 무감압 잠수를 계획하고 실행함으로써 감압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감압 한계 내에서 잠수를 진행했다고 해도 100% 감압병을 예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안전에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잠수를 계획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 잠수표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장인 잠수 계획과 스쿠버 다이빙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